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아이 울음소리, 출근 준비 소리, 밥 짓는 냄새. 70대의 아침은 전쟁터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오늘은 당신이 절대 모르는 황혼 육아의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손주를 돌보다 응급실에 실려간 할머니. 며느리와의 갈등 끝에 가출을 선택한 할머니.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황혼 육아의 어두운 이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충격적인 진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달콤한 거짓말로 시작된 지옥. 남편을 떠나보낸 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는 빈 공간 속에서 하루하루가 길기만 했죠.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어때요? 손주들도 봐주시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나도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부는 맞벌이였습니다. 아들은 새벽 6시에 나가고 며느리는 밤 9시에 돌아왔죠. 7살 첫째와 4살 둘째 두 아이의 하루는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강제로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15시간 주 7일 휴일도 없이 일어나야지, 유치원 가야지. 칭얼 때는 아이를 달래고 씻기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첫째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둘째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기저귀 갈기, 밥 먹이기, 놀아주기, 낮잠 재우기. 그 사이사이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반찬 준비하고. 저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무급 가정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다시 첫째 하원. 단지를 나서면 손주 돌보는 어르신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다들 웃으며 묻지만 서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밥 못 먹고 하루를 버틴다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노년이 아니라 육아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하루를 마치고 밤이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 응급실로 가는 길.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나도 옛날에 애들 키웠잖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70대의 몸은 30대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릴 때마다 허리에서 번개가 칩니다. 밤새 아이를 토닥이고 나면 다음날 목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둘째가 낮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째 울고보채는 아이를 안고 달래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쿵. 아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간신히 소파에 눕혀놓고 저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200을 넘어섰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서도 제 걱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는 누가 보지?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회의 중이라며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결국 이웃집 할머니가 급히 와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입원하셔야 해요. 이러다 쓰러지시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 저 입원하면 애는 누가 봐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황혼 육아 하시는 분들 많이 오세요. 다들 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약만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늦게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러시면 곤란해요. 제 전화도 못 받으셨잖아요. 미안하다는 말도 걱정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곤란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거울 속 사람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얼굴, 늘 묵여만 있는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손주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 속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3. 폭발 직전의 가족. 육아보다 더 힘든 건 관계였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 어느 날 둘째가 열이 났습니다. 병원에 다녀와서 약을 받아왔죠. 그런데 며느리가 퇴근하자마자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왜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열이 조금 있다고 병원 가면 애가 더 약해져요. 면역력이 떨어진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9도 넘는 열이 조금이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했는데? 어머님은 항상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만 하시잖아요. 그 순간 뭔가가 확 끌어올랐습니다. 마음대로? 내가 언제 마음대로 한 적이 있어?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애들 보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면서 내가 마음대로 했다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들어요.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 와서 또 눈치 보고.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며느리한테 왜 그러세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인가? 매일 15시간씩 아이를 돌봐도 결국 나는 눈치 줄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눈치 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가방을 쌌습니다. 지방에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새벽 집을 나왔습니다. 4. 정류장에서 터진 진실 폭탄. 딸네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들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언제 오세요? 애들이 힘들어해요. 애들만 힘들다고 했지 제가 힘든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 손주들이니까요. 하지만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어제 며느리한테 소리 질렀어요. 참다 결국 터졌어요. 가슴이 턱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또 다른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우울증 약 먹어요. 요즘 황혼 육아하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줄을 선대요. 저도요. 저도 약 먹어요. 저는 허리 디스크로 수술했어요. 저는 불면증으로. 그 정류장에서 5명 중 4명이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았고, 누군가는 불면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고, 누군가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 제 친구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손주 보다가 심장마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손주를 돌보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조부모 중 70% 이상이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가족 내 일로만 취급됩니다. 사회적 지원은 전무하고 조부모의 희생은 당연시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들 부부를 불러 앉혔습니다. 나 계속 이렇게 못해. 하루 15시간씩 애 보면서 내 병원도 못 가고 내 삶도 없이 사는 거 이제 못하겠어. 처음으로 제대로 말했습니다.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말엔 너희가 직접 봐. 그리고 나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 필요해. 병원도 가야 하고 내 친구들도 만나야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본다는 말에 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다음 주부터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주말에 아들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목요일은 제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티격태격하고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황혼 육아를 하는 조부모라면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당신이 먼저 쓰러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라면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황혼 육아는 이제 한국 사회의 재앙입니다. 수많은 조부모님들이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마이너스 황혼 육아 조부모의 60% 이상이 만성 통증 호소, 마이너스 40% 이상이 우울증 증상, 마이너스 응급실 방문 비율 2배 증가.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노년도, 당신의 삶도, 당신의 건강도 절대로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저도 오늘을 버팁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면 그래, 이것도 사랑이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 속에서 저 자신도 잃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황혼 육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부모의 희생이 당연한가요? 아니면 이제는 바뀌어야 할까요? 이 영상이 충격적이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충격적인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은 절대로 사라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말하십시오.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지키십시오.